네, 남북 공동조사 지금 이 문제 현실성이 있을 것인지 이 문제 관련해서 집중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 비상 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합니다. 북의 전통문과 진정성 없는 면피성 사과로 이번 사태를 덮으려 한다면 정권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자해 행위가 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남북 관계가 복원이 돼야 동생 같은 불행한 사건들이 더 이상 발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만큼 공조를 잘하고 개선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피해자가 안 생기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 스타일이 그전과 좀 다르다. 그냥 내 느낌에는 계몽군주 같아. 네, 대한민국 국민 피격 사건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요, 아침에 나온 뉴스부터 다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안하다 이런 사과를 한 지 이틀 만이죠. 북한 측에서 지금 우리 군의 수색 작전에 대해서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 중단하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자, 김종대 의원님, 네. 우선 북한의 지금 이틀 간격에서 이랬던 온도차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까요? 예, 파격과 반전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누구도 이렇게 조평통 명의로 된 통지문을 통해 가지고 최고 존엄이 그렇게 바로 사과하는 이런 경우는 참 낯설고 또 예상도 못했던 일이다. 사실 이전에도 유사 사건이 많았습니다만 김 위원장의 직접 사과는 매우 이례적이고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어떤 효과는 충분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오늘 나온 조선중앙통신의 그 보도는 우리 측의 수색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라는데 이건 다시 우리나라 서북 해역에서 긴장이 조성될 수도 있는 또 하나의 어떤 그 그림자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천안함 사건 이후에 이렇게 많은 전력이 출동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그 당시에 독도함과 주변 수색이 다 동원이 되고 해가지고 엄청난 백령도 일대에서 우리 측에 전력 전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이후 처음이거든요. 네. 이것에 대해 북한이 상당히 오히려 긴장을 하면서 우리를 또 위협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부분은 앞으로 상황 통제에 상당한 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군과 이제 북한 이슈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통한 분인데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전 의원께서 북한 지도자가 우리 군 발표 하루 만에 사과의 뜻을 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런 이제 진단이셨는데 지금 이틀 만에 이 같은 또 다른 어떤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나오는 것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의 문제를 한편에서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도 봐야 됩니까? 그건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합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 무대에 정식으로 데뷔한 지도자예요. 네.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 두 지도자의 경우에는 은둔형 지도자고 완전히 미지의 인물이었다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 정상회담, 또 뭐 타임지에서도 그 화제의 인물로 선정했던 어떤 세계 무대에 데뷔한 지도자거든요. 네. 그런데 그 데뷔한 지도자가 뭐 고모부를 처형을 하고 또 자기 이복 형을 갖다가 살해를 하고 거기에다가 남한의 무고한 국민을 총을 쏴서 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이 붙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지도자로서 국제 무대에 데뷔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에 안 맞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 지도자들의 어떤 행태하고 다른 점은 있지만은 어떤 또 북한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전혀 또 그거에 부합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속에서 정상 국가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는 갖고 싶고 네. 또 그거에 맞는 통치를 하려고 하지만은 통제되지 않는 영역에서 또는 본인의 어떤 악의를 갖고 자행한 만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리성이 어떤 것 보여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지금과 같이 이상스러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네. 저는 이미지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네. 미국 쪽에도 메시지를 주는 바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청와대가요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북한에 추가 조사를 요구를 했잖아요.
필요하면 요구하겠다. 예, 필요하면. 근데 북한 측에 밝힌 경위와 우리 측이 파악한 게 좀 다르다라는 것인데 네. 이게 남북 공동조사에 응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여전히 남북 간의 성명과 통지문을 통한 심리전 게임, 정보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제대로 대답을 못해서 도주하려고 해서 사살했다. 이 해명이 석연치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 군의 판단은 월북을 시도하려고 했다. 그런데 북한이 우리 국민을 사살했다. 이 대목은 매우 간격이 큽니다. 네. 그리고 어떤 근거로 월북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공개할 수 없는 출처가 보안에 가려져 있는 우리의 정보 판단, 즉 신호 정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무언가 사살의 경위에 대한 의문을 더 증폭시키는 것도 물론이와 누가 책임자냐? 누가 사살을 발포하라고 지시를 그렇죠. 했느냐. 지휘 계통이 어디까지 있었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흘러나온 얘기로는 우리 군이 나름대로 통신 첩보, 군에서는 SI 첩보라고 합니다. 네. 스페셜 인텔리전스 특수 정보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이 뭔가 분석된 게 있다는 암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서해 일원을 관할하는 북한 해군 사령부 그 예하에 연평도의 관할인 북한 8전대의 지휘 체계가 작동이 됐다. 네. 그래가지고 현장의 정장에 사살 명령이 내려간 거 아니냐. 이것이 우리 군이 대체적으로 보고 있는 정황인데 지금 북한 통지문은 그냥 정장이 네. 행동 근무 수칙에 따라 했다. 네. 그다음에 부유물에 대해서 불을 지른 것도 방역 수칙에 따라서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어떤 꼬리 자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도 향후의 공동조사에서 매우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연 조사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 측 조사요원에 북한이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건 북한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미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는 서면 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고 상호 의견 교류 정도 이런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그마저도 그렇게 쉽게 낙관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교수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일선에서의 수칙에 따랐다라는 일선 병들이 그런 이제 북한에서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라든가 군의 고위층에까지 보고가 안 된 상황에서 저렇게 피살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 이게 총 6시간의 어떤 미스테리인데 그 중에 후반부에 1시간입니다. 사라진 우리 국민을 다시 발견해가지고 1시간여 정도 추가적으로 인양을 하려고 그랬는지 수색을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북한도 분명히 머뭇거린 시간대가 존재해요. 네. 이게 회색지대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과연 정장과 팔전대장 또 해군 사령부 또 더 나가선 평양으로 이어지는 라인 중에 뭐가 작동했느냐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은 서해 일원에서 지휘체계 작동은 무언가 감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함대 사령부 차원까지는 무언가 행동이 있었다고 보는데 평양과 어떤 교신이 있는가는 탐지를 못한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베일 속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의 어느 층까지 이것이 연루돼 있느냐 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이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차 교수님. 네. 이제 피격 문제 관련해서 우리 군은 북측의 시신을 훼손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 북한은 총격 이후 시신은 사라졌고 부유물만 태웠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이게 왜 차이가 이렇게 날까요? 저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실종된 공무원이 그러니까 북한은 파악하기로는 월북 의사를 밝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우리 군이 첩보 자산에 아마 그것이 드러난 모양인데요. 아마 그건 모르긴 몰라도 북한이 상부로 그러니까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군 통신선 이런 부분들을 아마 감청을 한 결과겠죠. 네. 자, 그러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 북한이 그런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총격을 가해서 살해를 했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진짜 이 천인 공노할 야만적인 행위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이 그러니까 지금 사격하고 보니까 없더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불태웠다는 것인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야만적 행위를 상당히 이 나름대로 차단하려고 하는 그렇게 비난을 차단하려고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남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할 거라는 판단도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소위 말하는 아까 김종대 의원 말씀하셨지만 SI라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 자산을 통해서 이 파악을 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출처를 그러니까 드러내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 네. 그런 측면들을 아마 지금 고려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데 지금 이 국회 국방위에서 국방부가 보고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정황 자체가 구체적이에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실신을 불태울 때 정황을 보면 방호면과 방호복을 착용한 북한군이 시신에 접근해서 기름을 붓고 불태운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불꽃을 우리가 관측한 것이 한 40분 정도 된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부유물만 태웠다고 한다면 그 정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인가 그런 측면들 때문에라도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이 부유물밖에 없었다고 주장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북시도 진술 또 상부 지시 등에 대해서도 좀 남북 간의 설명이 좀 엇갈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월북이라는 부분도 사실 지금 야권에서는 지금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부 당국이 지금 월북 프레임으로 지금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고 하고 있지만 사실 이 경위를 제일 먼저 파악한 부분도 결국은 지금 북한의 아마 이 통신 감청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현장에서 지금 실종 공무원을 먼저 발견했던 북한의 지금 이 수산 지도업선이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 상황에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아마 상부를 보고하는 과정을 아마 우리가 이렇게 감청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의 표현이 아니라 북한의 판단, 북한의 그러니까 지금 그 표현이라고 한다면 네. 상당 부분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갖다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정황상 또 이렇게 서로 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우리 스스로의 또 조사도 또 엄격하게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진상은 분명히 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과연 이 접근이 가능할 것인지 말씀하신 대로 정보 당국은 상당히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점이 참 궁금합니다. 이건 참 딜레마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 군의 첩보 자산, 정보의 출처는 이거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엄청난 노력을 통해 구축된 자산이기 때문에 네. 이 출처를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2차 대전 때 영국이 독일 암호를 해석해가지고 런던 폭격한 거 알고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해독했다는 걸 숨기기 위해 가지고 희생까지 치르는 걸 많이 봤는데 이 민감한 수역에서 우리의 정보 자산이 어떻게 작동했는가 이것이 공개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 정부 기관 내에서도 협조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지금 해경이 해군 또 합참에다가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퇴짜 맞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 내에서도 이것은 외부로 우리 기관이라고 해서도 제공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특히 이것이 신호정보 통신첩보라고 하면 북한으로서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은 남측이 어디까지 감청했을까? 이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조사의 문제는 난항에 빠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포착이 됐는데 규칙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을 수가 없고 네. 또 북한 같은 경우도 지금 미안하다는 사과의 뜻은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차재환 교수님 말씀대로 자기 행위의 정당화를 위해 상당 부분을 또 숨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나 남한이나 서로 상대방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를 이야기하지 않는 가운데서 조사가 돼야 되니까 이거는 북한의 자발성에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당히 자체 조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네. 거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내놓으라고 압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현실적이지 사실상 공동조사단 같은 형태로는 지금으로서 남북관계를 고려했을 때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있을 그런 수밖에 없다. 말씀이신데 북한 통지문을요. 박지원 국정원장이 청와대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남북 한라인은 살아있다고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남북 군사 합의서 9.19 군사 합의서 2년 전에 체결된 그 합의서대로만 됐더라면 한라인 살아 있을 것이고 네. 통신선 살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됐다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서해 완충구역을 설정한 게 9.19 군사 합의인데 살아 있더라면
처음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북한에 공동 수색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상대방한테 우리 국민이 사라졌다는 걸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은 북한이 과연 면전에서 이렇게 어떤 야만적인 만행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위기관리 체제는 완전히 먹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번 통지문이 오고 간 정황이나 친서가 오고 간 정황은 판문점 쪽에서 어떤 여러 가지 수단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이 유엔사의 전통문을 접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미세하지만은 북한이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고 네. 어느 정도 긴급할 때 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는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위기 시에 작동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매우 어떤 그 어중간하고 효과가 제한되는 이런 상황이죠. 사실은 있지만 역할을 못한 것이죠. 역할을 못한 입다손 거죠. 치더라도요. 그죠? 예. 이건 바로 현장에서 소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북한이 그 시신을 소각한 게 아니라 부유물을 소각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신이 해상에 떠오를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이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 북한이 일단 뭐 부유물만 불태웠다고 하고 지금 그 시신 자체는 지금 사라지고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나 그걸 뭐 지금 뭐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사실 뭐 과학적인 또 상식적인 사안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상당히 그 지금 실종 공무원이 그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또 이 실종되고 난 지 30시간 넘게 지금 상당히 그 수온이 낮은 바다에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기진맥진에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뭐 지금 총격을 받을 상황에 이렇게 뭐 이 조끼를 벗고 도망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거기 이 지금 부유물 옆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만약에 지금 자신들은 불태운 것은 부유물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신을 훼손을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북한 말이 지금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만에 하나의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저는 뭐 사실 떠오를 가능성은 사실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오늘 뭐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지금 북한에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우리 남쪽에서 지금 이 시신 수색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신들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시신을 습득할 경우에는 갈래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말도 또 포함을 시켰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문제는 뭐 본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불태워서 없앴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군의 판단인데 저는 우리 군의 판단이 상당히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네.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결국 찾아보니까 못 찾았다. 그렇게 하고 끝을 낼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네네. 제가 이 문제를 이제 해경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 사건이 굉장히 미묘한 게 우리도 그 인형을 바다에 띄워놓고 네. 이렇게 인양 수색 구조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수없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뭐 줄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 파고가 있을 때는 분명히 그 결박해서 인양하는 걸로 생각했지만은 눈에 띄지가 않고 엄청나게 그게 어려워가지고 이걸 해경도 수시로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이게 수산 상업소 소속 선박이다 보니까 이런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찾았지만은 또 놓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가지고 몇 번 노력은 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데리고 가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이걸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깨끗이 종결 처리를 해야 되겠다. 네. 이것이 사살로 이어진 최종 판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역에서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최종 그 판단을 하기에 이르는 그 과정이 북한의 지휘 체계가 개입한 대목이고 네. 어느 정도 시간은 소요됐지만은 결국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만행으로 연결된 최종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은 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우리 군이 충분히 북한 내부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 만큼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이 해명해야 된다. 네. 그거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만 아는 거니까. 예. 진상 규명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에 따라서 어쨌든 책임자에 대한 처벌 문제도 우리 같이 지금 제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실현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건 뭐 과거에 2008년에 금강산에서 박왕자 씨 네. 사망 사건을 보면은 거의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당시에 우리가 세 가지 요구를 했거든요. 김정일 위원장의 직접 사과, 그다음에 한치의 어떤 그 오차도 없는 진상 규명, 세 번째가 책임자 처벌이에요. 근데 한 가지 그 김정일 위원장의 사과는 됐습니다. 근데 뒤에 두 가지는 이루어진 적이 없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북한의 이제 지휘 체계 내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거는 네. 북한이 용납할 것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네. 그런 점에서는 여기까지라고 봅니다. 저는 그 북한이 사살을 정당화하는 수준의 해명을 했다. 네. 그다음에 시신을 그 불태웠다는 건 부인을 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난을 차단할 수 있는 방어벽만 이렇게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봐야지 이거를 자체 조사라고 볼 수가 없고 네. 그다음에 공동 조사라는 것들은 자기네 어떤 그 조직 보호를 위해서도 아마 그것은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네. 단지 우리가 요구하는 건 그럼 자체 조사라도 제대로 해서 그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했는지 내놔라 말이죠. 안 되면은 유엔으로 가져가든지 국제 형사재판소로 가져가겠다든지 이런 압박을 가함으로써 조금 더 신뢰성 있는 책임감 있는 답변이 나오도록 요구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네. 됩니다. 차 교수님, 이 네. 정치권으로도 옮겼잖아요. 네. 그 이제 대북 규탄 결의안을 하려다가 지금 이제 철회를 한 상황이고 사과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은 뭐 진상조사 TF를 열어서 또 오늘부터 지금 장외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는데 네.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정치권에서는 접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일단 지금 그 상황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대북 규탄 결의안을 상당히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나름대로 판단은 지금 북한 나름대로 상당히 할 만큼 했다고 아마 지금 정부 여당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책임자 처벌은 안 됐지만 나름대로 뭐 진상 규명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내놨고 대단히 이례적으로 그 북한의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건 자체를 일종의 지금 이제 이 남북 이 상황 자체가 꽉 막혀 있는 일종의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그런 네. 차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사실 국민 감정은 이걸 갖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해명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아까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그 사과 그러니까 표현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규탄의 의미는 그러니까 지금 담은 이거 지금 여야 간의 그러니까 여야의 합의에 의한 이 지금 대북 규탄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반북 강정이 상당히 극에 달아 있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는 또 국민의힘이 보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정파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또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남북 협상을 일종의 위장평화라고 이야기했던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사건 자체가 북한의 비인도적인 행위 자체가 네. 상당히 지금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이해로 몰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문제는 지금 우리 국민이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희생된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 북한의 엄중한 사태를 인식하게 만들고 여기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책임자 처벌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저는 뭐 발휘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되 또 이 상황 관리를 좀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정부와 정치권 이 순간에 지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말입니다. 뭐 진상규명이다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차제에 어떤 대북 규탄 결의안도 국회에서는 하고 네. 한편으로는 남북 간의 고위급 원포인트 회담이 가능하다고 봐요. 네. 사실은 여기서 그냥 뭐 언론의 기자회견으로만 책임자 처벌 요구할 겁니까? 만나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건데 차제의 이 건으로 해서 서해 평화를 위한 더 안전 대책도 재발 방지 대책 강구하자. 네. 오히려 원포인트 고위급 회담 뭐 더 나가면은 이것이 남북 4차 정상회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강원 전략을 병행하면 어떠냐. 그래서 국회는 세게 규탄 결의안을 내고 네. 정부는 북한의 실무회담이나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양면 전략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을 다 동원 한번 해보는 네. 이게 또 다른 남북관계의 전기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일치되는 것은 국회에서 규탄 결의안은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네. 그런 입장이신 거죠. 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